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2월의 첫 출발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뭐가 있는지 또 빠르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결국 1월 증시는 뜨겁게 마감. 어제도 미국장이 상승 마감해주면서 2019년 이후 최고의 1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뜨거웠을 때보다 올해 1월이 더 뜨거웠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어제 또 상승한 이유가 뭔가? 바로 실적인데요. G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무려 8%나 급등했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증시 낙관론이 좀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 그거 봐라 실적 좋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주목할 실적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엑손모빌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엑손모빌은 작년에 약 68조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하며 이걸 보고 또 조 바이든은 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주가를 또 끌어올렸고 이제 곧 애플이 오지 않겠습니까? 애플의 실적 발표는 어떨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GM 우리는 치킨 게임 안함. 어제 미국 자동차 업계 1등과 2등이 전기차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그런데 마침 오늘 호실적을 낸 GM은 우리는 치킨 게임에 동참하지 않을 거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부담감을 좀 덜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야, 다행이다. 전부 다 치킨 게임 했으면 나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완전 망할 뻔했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 리비안 등의 전기차 업체가 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덩달아 나타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마침 오늘 또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기차 판매량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은 오늘 저녁 FOMC,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FOMC 결과가 나와 있겠죠. 과연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종료 이러한 흐름을 탈 수 있을지 하월의 입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인상 종료 이야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서 나와준다면은 증시는 단기 랠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야 성장주 이때까지 많이 힘들었죠, 이제 올라갑시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답답한 흐름을 나타냈던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또 나올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어차피 바로 코앞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투자 전략을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꽤 나왔죠. 나스닥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웃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웃고 있겠지만 돈나무 언니가 거의 한 1년 만에 웃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1년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걸로 생각되는 돈나무 언니. 그런데 아크 ETF ARKK가 올 1월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시피 30달러에서 40달러까지 쭉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역대 최고 성적까지 써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100달러에서 170달러까지 급등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와중에 그렇다면 또다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로 수많은 돈이 몰려갔겠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투자자들이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크 ETF가 조금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지만 투자금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았고, 결국은 이제 투자할 사람들은 거의 다 하지 않았겠나, 사실상 뭐 대부분 물려있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나무 언니가 지금 이제 웃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웃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포티파이 상승. 지난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1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꽤나 괜찮네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실적이 잘 나왔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실적은 부진했어요. 그런데 유로 구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약 2억 200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전년 대비 14%나 늘어난 2억 500만 명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겠죠.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MAU는 4억 8,900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20%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티파이를 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월간 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돌파하지 않겠나, 아직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전망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합니다. 스포티파이를 저 기리슨 쓰고 있지 않고 그냥 음원 스트리밍 관련이란 것만 알고 있는데, 혹시나 쓰시는 분들은 이게 왜 좋은지, 다른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매력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기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다음입니다. AI를 탐지하는 AI가 나온다. 요즘 대학생들이 숙제를 챗 GPT로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의대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높은 성적은 아니지만 챗 GPT가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급기야 한 학교는 챗 GPT로 숙제하지 말라 이러한 공지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오픈 AI는 이런 걸 의식했는지 이번에 챗 GPT로 쓰여진 글인지 아닌지 이거를 파악하는 챗 GPT 탐지기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지기에 글을 복붙해서 딱 넣으면은 5단계로 구별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AI가 쓴 거임 아니면은 AI가 쓴 게 아님 혹은 잘 모르겠음 이런 식으로 5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AI가 나오니까 AI를 잡는 AI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AI를 잡는 AI를 피하는 AI가 이런 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어쨌든 요즘 들어 AI에 관련된 소식이 정말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K 오션 플랜트.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뭔가 봤더니 이 회사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강 M&T 풍력 관련주에서 거의 대장급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SK 오션 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삼강 M&T나 SK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참고로 작년 8월 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SK그룹에 포함된 바 있죠. 그리고 삼강 M&T 아니 이제는 SK 오션 플랜트는 연초부터 일본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수출한 성과를 보여준 바 있으며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 확장과 글로벌 거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기업인 SK 에코플랜트와 시너지로 적절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한편 SK 에코플랜트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치킨 여러 마리 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거 나오면은 저거 기릿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바로 아시아 반도체 ETF가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3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아시아 반도체 액티브 ETF를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치포 반도체 동맹 체결 후 재편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많은 나라가 반도체가 진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상향을 했고 대만 또한 세액공제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 등 12조 원의 주경을 투입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게다가 기론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반도체 바닥을 좀 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ETF는 우리가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적인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름들 시간 되시면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택시요금 올라요. 서울에서 택시 타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면은 아주 흉악한 금액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기본 요금이 무려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나 상승했고 그리고 주행 중 요금도 당연히 상승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km 정도 택시를 타면은 1.5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택시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당분간 택시 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 들어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에 수많은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목표가를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목표가를 가장 높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4.1만원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야 오를 곳이 많이 남았네 라는 이야기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작년에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지만 하지만 올해는 더 밝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의 퍼는 9에서 10 이 정도 사이에서 퍼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컨센을 저기리시 확인을 해봤는데 재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큰 폭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2년간 큰 폭의 실적 성장은 나오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는 걸 봤을 때 이 기업이 과연 그 정도 급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 기릿이 좀 들더라고요. 실적 성장이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 오늘 아침부터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4분기 영업 손실이 무려 1.7조나 나왔다고 공시했습니다. 몇천억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 단위가 나왔다는 거겠죠. 참고로 하이닉스가 적자 전환한 것은 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반도체 사이클이 극악 무도할 정도로 최악이구나 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걸 보시는 기름들은 야 하필 나는 이럴 때 주식을 시작했냐 라는 이야기도 하실 것 같네요. 다만 이 와중에 장 초반에는 하이닉스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또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은 적자지만 더 밝은 미래를 예상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실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잘 되겠죠.
다음입니다. 현대제철. 철강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기르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꼭 한번 기르분들 시간 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증권의 현대제철에 대해서 이제 4분기에 저점을 찍었다며 목표주가 4.3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파업 등 일회성 요인이 크다며 이제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글로벌 철강 가격도 이미 반등을 시작을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 또 열리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철강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철강주는 한동안의 부진을 또 딛고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을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민간 1월 제조업 PMI 49.2 오늘 발표된 지표죠. 그리고 이 지표는 50보다 아래면은 위축을 뜻하고 50이 넘으면은 이거는 확장을 뜻한다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49.2로 아직까지는 위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달인 49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게다가 앞으로도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국은 중국이 이제 이렇게 회복하고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은 어떠한 기업이 수혜를 볼지 꼭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철강주 그리고 또 해운주 이런 기업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신라면 유해물질 검출 논란. 우리나라는 아니고 지난달에 대만과 태국에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면이 유통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라면 맛있게 맛있게 생겼네요. 어쨌든 이렇게 유통 중단이 된 이유는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조명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신라면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소비자들은 전수조사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농심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다 라고 또 선을 긋고 있으며 게다가 이번에 검출된 거는 발암물질이 아니라며 이를 계기로 원료 분석을 조금 더 강화할 계기다 라고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연히 기업 내에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겠지만 가끔은 이러한 뉴스가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류의 한 종류로 이제 K푸드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이 이제는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 우주항공청의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3월에 법 제철을 거쳐 5월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국가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 운영,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니까 왼쪽에 보시다시피 오늘 우주 관련주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우주항공청이 신설될 계획이고 또한 오늘 스페이스X와 원앱의 국내 출시 임박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우주항공 섹터가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에서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혼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바로 중국의 식량 자급률이 70%까지 하락했기에 정부에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음식으로 장난치면 강력 처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기에서는 이걸 보고 그러면 이제 밥 남기면 때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곡물 관련 쪽에서 부패 그 다음에 불법 미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겠다 이러한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 그리고 부패 이것 때문에 인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먹을 걸로 고생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때려잡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당연히 원래 신경 써야 되지만 이번에 더 신경 쓰는 이유는 자금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러시아처럼 만약에 봉쇄가 되면은 중국의 인구가 좀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당연히 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월 진짜 좋은 한 달이었는데 2월도 더 좋은 한 달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2월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